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물체의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다시, 그렇지. 마찰력, 공기 저항이 있으면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일부는 소리 에너지나 빛 에너지 등으로 전환됩니다.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전환. 그림과 같이 수레에 사포와 추를 연결한 후 가멸지 위에서 수레를 운동시키면요. 사포와 가멸지가 마찰하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수레는 속력이 점점 작아지는 운동을 합니다. 수레가 달려가면서 사포하고 가멸지 사이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이때 생기는 열을 가멸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사포와 가멸지가 마찰하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수레의 운동리지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보존되지 않고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마찰 또는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보존되지 않는다. 뭐로 전환된다? 대부분 열로 전환된다. 자, 뭘로 전환된다? 그렇죠. 열.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어떻다? 감소한다. 자, 손실이 없다면요. 손실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하지만 손실,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고요.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몇 번 튀어오르다가 멈춘다. 용철조를 당겼다 놓으면 용철이 움직이다가 멈출 거예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지죠. 자, 원래의 에너지가 있는데 손실이 있다면요. 이 에너지는 원래의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손실이 큰 만큼 역학적 에너지도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를 포함하면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원래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열로 10이 손실되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90이 됩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는요. 합치면 보존된다. 에너지는 어떻다? 보존된다. 다시, 역학적 에너지는요. 손실이 있다면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는요. 보존된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역학적 에너지 손실, 물체가 마찰에 있는 구간을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요. 마찰력이 물체의 한 일이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쭉 가면서 지면과 마찰을 하게 됩니다. 얘 원래 에너지가 100이 있었는데 마찰로 20만큼 손실되면요. 운동 에너지는요. 80이 남게 됩니다. 이때 감소량은요. 얼마죠? 20이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만큼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감소된 에너지만큼 뭘로 전환된다? 그렇죠. 일로 전환된다. 가멸지는요.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하는 종이고요.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여 움직이면 마찰로 인해 접촉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는 두 물체의 역학적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고 다른 물체가 이 위를 지나가면 여기에 열이 발생하면서 원래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열로 손실되고요. 이걸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어떻다? 합하면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와 총 에너지.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게 총 에너지예요. 자, 내려오다가 일부 손실이 있겠네요. 이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 위치로 오면요. 또 손실이 되죠.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 총합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로 손실되네요. 나머지가 또 역학적 에너지고요. 요 위치에 오게 되면요. 이제 손실된 누적 에너지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남은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러면 얘는 점점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학생이 미끄럼틀의 AB 지점을 지나 C 지점까지 내려오는 동안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 무엇으로? 그렇죠.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그렇다. 감소한다. 왜? 딴 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남은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다고 하면 일부 열로 이만큼 손실되면 나머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다. 요게 일부 손실됐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총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을 합한 총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그렇죠. 보존 안 된다. 손실이 있으면. 하지만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열의 일당량을 봅시다. W는 JQ인데요. 이때 비례상수 J는요. 줄이 아닙니다. 줄 아니에요. 이건 상수입니다.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자, 열의 일당량 J는요. 4.2 곱하기 10의 3승 줄 per 킬로칼로리예요. 이것은 1킬로칼로리가 4.2 곱하기 10의 3승 줄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칼로리로 바꾸면요. K가 1000이라 숫자입니다. 1000. 그럼 약분되죠? 자, 그러면 1칼로리는 4.2줄에 해당된다. 요게 J값입니다.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은요. 4.2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칼로리의 단위를 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비례상수 J를 쓰는 거예요. 열의 일당량입니다.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고요. 자, 보면요. W는 JQ 이렇게 씁니다. 열량 단위를 1의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례상수가. 그래서 W는 JQ, 1은 비례상수 곱하기 열량이다. 자, 요거 바꾸세요. 칼로리입니다. 자,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되는 열의 일당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를 곱하면요.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줄 단위가 나옵니다. 자, 만일요. W는 JQ인데요. Q가 킬로칼로리 단위다. 그러면요. 열의 일당량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요. 분모에 킬로칼로리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2 곱하기 10의 3승 줄 이렇게 해서요. 10의 3승을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킬로칼로리 단위인 열량 단위가 줄 단위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열의 일당량 J는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자, 열량의 단위인 킬로칼로리를요. 1의 단위인 줄로 바꾸는 겁니다. 1의 단위 줄은요. 뉴턴미터를 씁니다. 자, 요거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이건 공식에서 쓰는 J고요. 열의 일당량. 요건 단위인 줄입니다. 단위는 항상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건 줄이고요. 얘는 뉴턴이고요. 그러면 줄은 뉴턴. 그 다음에 곱하기 미터.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연구의 물리학자인 줄은요. 1과 열의 관계를 알아내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 에너지와 일의 단위를 줄로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1과 열의 관계, 줄의 실험장치, 추가 낙하하면서 열량계 속에 들어있는 날개를 회전시키면 물과 마찰하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열량기 안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실험을 봅시다. 이걸 돌돌돌 돌려가지고요. 추를 올렸다가 내립니다. 다시. 자, 얘를 회전시켜서 추를 요 위치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추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겠죠? 얘가 쭈르륵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다음 이 바람개비가 회전하면서 물과 마찰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죠.
줄의 실험 결과 중력이 추의 한일 W와 열량계 속에서 회전 날개와 물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 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W는 JQ. 이렇게 해서 J는 열의 일당량입니다. 줄의 실험에서 외부의 열의 출입이 없다면 추가 물의 한일은 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 그쵸? 추가 한일이 100이라면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도 100이 되게 됩니다. 자, 추의 감소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열 에너지도 100이 올라가야 되겠죠? 일과 열의 관계, 일과 열은 서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일이 열로, 열이 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일이 열로 전환되는 경우에요.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경우, 망치로 못을 내리치면 충돌 과정에서 망치와 못의 내부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에너지가 주변 분자들에 의해 열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망치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탕탕탕 열 때린 거야. 탕탕탕탕. 그럼 얘가 운동하면서 옆에 입자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입자들이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나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자, 물질의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 사포로 물체를 문지를 때 열이 발생한다. 추운 결에 손을 비비면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해서 손이 따뜻해진다. 모래가 들어있는 통을 여러 번 들면 모래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다 일이 뭘로? 그쵸, 열로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열이 일로 전환되는 경우에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뚜껑을 밀어 올린다. 자,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면요. 자,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뚜껑을 딱깍 들어 올리죠. 이건 내부에 있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진다. 탁구공 내부에 분자들이 있었는데요. 가열하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밖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찌그러진 탁구공이 쭉 펴지게 되죠.